그럼 우리는 그런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어떤 면이 있느냐? 우리 말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뭐 독특하게 다를 게 있을까? 들어가 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 말은 그럼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느냐? 우리 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는 체계화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느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는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분화가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눈, 코, 귀, 입입니다. 한 글자입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그 다음에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원적인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피, 뼈, 살입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건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 해, 달, 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입니다. 내려오는 것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날씨를 좌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비와 눈, 한 글자입니다. 다만 진눈깨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엮여져서 내리는 것이 진눈깨비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 글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코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콧등이 있고 콧물이 있고 코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글자로 된 것들이 콧마루.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한 글자로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를 두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과 같이 살지 않는 동물의 글자 수를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큰 흐름에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들을 반려동물,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축이었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사는 동물을 가축. 가축의 글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 개, 말, 양, 닭. 한 글자입니다. 돼지도 가축인데 돼지도 한 글자입니다. 돼지는 예전에 토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을 아기라고 얘기하고 동물의 새끼를 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지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동물의 새끼들을 다 아지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숭상했던 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도 한 글자입니다. 호랑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 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예외적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다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가 말씀을 드리면 하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은 뭐냐면 한 더하기 늘입니다. 하는 크다, 하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늘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성 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공간을 얘기한 한과 무한 시간을 이야기한 늘이 만나서 한늘이 됐는데 니은이 탈락을 해서 하늘이 되죠. 우리말은 진정으로 놀랍도록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는 두 글자, 세 글자로 되는데 예외적으로 두 글자가 되어 있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거기다 크다는 뜻과 그 다음에 시간의 연속적인 무한하다는 것을 담기 위해서 하늘을 하늘이라고 받아들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강하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이 놀랍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자신의 나라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또 의미도 있는 줄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뜻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자를 빼고 국자를 빼고 민자를 빼면 한만 남습니다. 그 한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한자를 쓸 때 보시면 열십자가 있고 왼쪽에 왼쪽 변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 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십자가 있고 그
밑에 열십자가 두 개 있고 그 가운데 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십자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할 때 한자로 10, 100, 1000, 만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all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날일자가 들어있습니다. 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호에 무슨 의미를 담으려고 그런 거냐? 그것은 우리 중심에 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밝다는 민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나라, 최초의 국가를 환국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국가를 단국, 배달국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국가를 우리는 고주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 해가 들어있으니까 그 환한 기운을 우리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인의 국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의 밝은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환해지는 것, 광명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한입니다. 그것이 환국이고 단국이고 배달국이고 또한 고조선,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